뉴페이스와 만나는 날입니다.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출연을 하는데, 그러나 아직 국회의원이 한 번도 돼보지 않은 사람들, 뭐 도전을 했든 안 했든, 그런 우리 자유파의 젊은 정치 또는 신인 정치인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뉴페이스, 오늘도 젊은 시각의 송규호 대표가 진행을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모실 손님은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준배입니다. 예. 우리 저 세종시 투어 때 우리 고성우 TV를 가이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화면으로는 좀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겨주세요. 입 쪽으로. 네. 조금 더 쭉 당겨주시면 돼요. 네. 우리 고성우 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아미고 여러분, 늘 또 격려와 응원, 또 힘찬 격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수가 정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세종시의 최민호 시정 4기의 시장님을 모시고 초대 경제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더 큰 꿈을 위해서 시장님의 곁을 벗어나서 이제 시장님의 외곽에서 우리 세종시와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뭐 최연소 기능 한국인이고 뭐 여러 가지 제 프로필은 있는데, 그냥 고성국 TV에 나왔으면 굉장히 좀 촉망 있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면 제가 다 제 소개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저기 나오신 김에 우리 문경에 천주봉 오미자 한 잔씩 하시면서 목도 축이시고 하시죠. 여기 PPL인데. 예, 이거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잘 앞으로 보이게. 많이 해보셨나 봐요. 자, 우리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오늘 뉴페이스의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송규호 젊은 시각 대표께서 이제 진행을 해주실 텐데 바로 시작하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사실 저는 지난주 방송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기 젊은 시각 유튜브 주소 좀 올려주세요. 좀 구독 눌러서 격려 좀 해주십시오. 예, 시작 계속하세요. 예, 사실 이제 이준배 전 경제부시장님께서 상당히 겸손하게 좀 본인 소개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특히 어떻게 보면은 맨 몸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 청년 창업가로서 기업들을 이제 일궈낸 이런 대표님이신데, 제가 이제 좀 깜짝 놀랐던 것은 갑자기 이제 새로운 이제 세종시의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또 이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세종시 경제부시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좀 어떠한 경위에서 이렇게 또 이제 정치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저 송규호 대표님이 또 이렇게 진행하는 데 와서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쫄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전에 했던 방송도 좀 들여다보고 공부는 하고 왔는데, 역시 옆으로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앉은 게 다행이다 싶은데 굉장히 좀 무거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또 전국에 있는 우리 아미고 회원들, 우리 고성국 TV를 사랑하는 분들이 다 보고 계셔서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이 조바심도 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애초부터 이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 도전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많이 했죠. 18살쯤에 입직을 했으니까 얼추 제 나이에 비해서 보면은 35년을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했고, 그 경험 가운데 뭐 창업가로, 또 기업의 대표로, 또 기능 한국인이라는 명장의 어떤 길로 다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양한 삶을 살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온 인연들 중에
저희 지금 현재 세종시 시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최민호 시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늘 이제 애민 애국하면 뭐 우리 최민호 시장님이신데 늘 그 야인으로 계실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민주주의나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경제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임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배우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 옳은 게 좋은 것이다. 최민호 시장이 야인 생활을 꽤 오래 했죠. 예,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평생 10년 공무원 하셨는데. 하다가 한 예, 10년? 예, 10년 하셨어요. 그 10년 동안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그러면서 고생할 때 네. 우리 이준배 부시장도 함께 고생하셨나요? 아니 저는 고생은 안 하고요. 고생하는 분을 옆에서 봤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억울하면 이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이건 뭐 좌파들이 하는 얘기지. 어허. 우리 보수는 옳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하.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정치는 정직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번에 진짜 결기를 했다. 더 이상 비겁해지지 않고 이 좌파 정권에서 우리라도 나라도 부족하지만 한번 나서보겠다 하셔서 그때 같이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하면서 그 우리 시장님께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여소야대 힘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17개 광역시도에 유일하게 세종시도 여소야대거든요. 우리 시장님도 여소야대 환경에서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환경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결연히 나서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치 입문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정직을 좀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기업가 이제 출신으로서 기업의 이제 제일의 목적은 좀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기업을 또 가치를 창출하려다 보면은 때로는 뭐 정직과는 또 거리가 멀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치하는 것은 좀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어떠셨어요? 아 예. 제가 가끔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뭐냐, 기업을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도 똑같이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행복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익을 추구하면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하는 거와 정치하는 것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약간 뭐 소위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를 뿐이에요. 기업은 우리 고객의 어떤 삶의 편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지만 정치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또 이력을 찾아보다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엑셀레이터 협회 이게 회장을 또 역임을 하고 계셨는데 이 엑셀레이터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2016년에 우리나라에 법을 하나 입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엑셀러레이터 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벤처 강국으로서 잘 성장을 해오다가 성장의 정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이게 창업 생태계가 없더라. 그리고 그걸 자생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구조를 좀 개선해보자 해서 엑셀러레이터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기 창업 기업들 발굴해서 투자하고 보육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가속화시켜보자. 가속화의 의미로 엑셀러레이터가 된 거예요. 그럼 인큐베이팅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인큐베이터는 인큐베이터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 앞단에 발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발굴을 했으면 투자를 해서 피를 섞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고 박사님하고 피를 섞으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지금 엑셀 밟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엑셀 밟고 그래서 고TV로 고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경제 부시장으로서 또 세종시의 이제 엑셀레이터를 좀 하셨나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저한테 경제부시장을 맡기실 때 원래 정무직이었어요. 네. 조례 예. 경제로 조례를 바꾸시면서 저를 이제 임명을 하셨는데 임명의 변이 세종시를 엑셀러레이팅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민들에게 우리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래서 경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경제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활동했던 저를 세종시 엑셀러레이터로 이렇게 영입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명하면 아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또 이제 세종시가 이번에 당연히 시장도 바뀌었고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네. 그 전까지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요. 뭐 또 시의원 구의원들도 상당히 정치 지형이 좀 민주당이 유리한 이런 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시장으로서 어떤 이제 좀 역할을 하려다 보면 계속해서 좀 막힌 경우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혼자 하실 수가 없으니까 훌륭한 참모들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뭐 경제 분야 그리고 행정 분야 두 축을 이제 부시장이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저는 뭐 당연히 시장께서 시민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을 잘 모시는 것이 이제 시민을 모시는 길이고 그런 역할들은 이제 좀 어렵지 않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성과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건 우리 시장님의 성과겠죠. 저는 그걸 위해서 함께 해온 사람이니까 아직 제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 것이고요. 제가 다만 좀 이 한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한계를 좀 거듭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네. 열받는 일이기는 한데요. 이게 시장님이나 대통령을 뽑았으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나 시장을 뽑은 시민들에게 분명히 두 사람은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 약속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게 정치고 의회나 시의회나 국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예. 근데 자기들이 좀 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약속을 못 지키게 방해를 한다. 이거는 시민을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세종시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열받네. 좀 열받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열받네 또 갑자기. 나더러 열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열받네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박사님 계속 열받아 계시길래 이렇게 왜 앵그리 고라고 제가 별명을 정했는데 여기 있으니까 앵그리 2가 됩니다. 이게 좀 열받는데 저도 좀 더 열받기 전에 그만 좀 컴다운하고 아무튼 이거 바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부시장님의 경우에는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롤 모델 같은 분이세요. 제가 기사들 좀 찾아보니까 뭐 한참 전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운영하시는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지금 요즘 청년들이 사실 지금 취업난도 겪고 있고 그러면서 뭐 창업을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좀 성공하신 이런 창업가, 청년 창업가로서 좀 이제 저희와 같은 좀 청년들한테 좀 조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과거에 우리 고 박사님 같은 선배님들을 좀 보면서 야, 저분 따라서 좀 잘하면 나도 되겠구나. 또 따라 보니까 또 잘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준비해서 지금을 사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롤 모델들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을 준비해서 미래를 살아야 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뭘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웃긴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우리 청년들이 듣기에 또 이게 무슨 꼰대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 누가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거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굉장히 인내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내의 시간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고통을 참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에게 진정성을 인정받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그냥 지금을 재밌고 즐겁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미래에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그냥 던져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맨몸으로 이렇게 창업에 도전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경쟁의 시장에 뛰어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다른 뭐 기업과 남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이렇게 내 갈 길 가니까 이렇게 또 좋은 결과 이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앞서서 정직 얘기도 했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밟아서 올라가는 시대가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좌파예요. 누구를 감시하고 네. 저 놈이 뭐 하나 그걸 너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하나 줄게. 이 피딩하는 거거든요. 네. 사람을 그렇게 가축 취급하는 건 아니죠.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그 사람에게 내 노력을 보여줄 뿐이지 각자가 생각하는 진정성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인데 그걸 가지고 뭐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 청년들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희생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학생을 위해서 교사가 희생하고 네. 정치인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당연히 네. 이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으로 갈까요? 예. 굉장히 짧아. 왜 자꾸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세요? 난 진짜 또 승질나네.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요. 예.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변하기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고 지금 이제 10,000명의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서 이제 뭐 정치에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거냐. 그리고 만약 한다면 또 뭐 어디에 좀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서 보니까 요즘 정치 입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정치를 해왔더라고요. 다만 그 대상이 시민이고 국민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탄생의 비전 그러니까 왜 탄생했는지를 세종시 부시장이 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세종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세종이 변화되는 어떤 변화의 모습 그게 지방시대를 여는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지방시대를 여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을 지방에서의 자기 그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저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인데 아무튼 저는 뭐 내년 총선에 분명히 나갈 겁니다. 다만 제가 어디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겠지만은 그건 또 저 혼자만의 바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다양한 분들의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또 우리는 정당 정치의 핵심이 또 저는 이 중앙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 지역구 얘기 못 해요. 아 그래요? 예. 세종시. 근데 제가 조치원 살아요. 세종시에서는 출마할 거예요? 그럼요. 아, 예. 그러니까 세종시가 갑하고 을 두 개죠? 예, 예. 근데 조치원에서 산다 그러니까 조치원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집인데 아마 을일 겁니다. 생각은 안 해봤는데 거기가 을일 겁니다. 예. 그러면 을에 출마할 것 같은데. 자기가 사는 데서 출마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렇죠. 예. 여기 고정철님이 이준배님 반갑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4표는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표. 김성수님이 세종시는 공무원 중심의 시인데 국회의원 되면 국가보안법 강력하게 시행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강력하게 해야죠. 예, 뭐 그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국민의 생명, 행복, 뭐 다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전략 정보 자산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부처도 많고 연구원도 있고 상군본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비록 행복하고 또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네. 마음 한켠에는 그 반대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삼님이 이렇게 생각이 많은 분이 정치를 하면 국민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셨고 또 홍성욱이라는 자가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이렇게 또 정보도 주셨고 그렇군요. 세종 만듦의 역사 얘기 좀 하시죠. 언제 기획돼서 어떻게 세워졌나 이런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허스키님이 조치원 6표 확실히 보냅니다. 하셨습니다. 남희님이 미리 조치원으로 이사해야 하나요? 포천으로도 가야 하는데 큰일이네. 여기 우리 세종이요. 야성이 강해서 오셔야 됩니다. 네. 그 평택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기한이 선거 아마 몇 달 전 이렇게 네, 3개월. 3개월 전인가 예.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0일. 예, 그러면 그 후에 옮기면 이사 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God bless Korea님이 와우 이준배 부시장님 너무 명쾌한 말씀 의견 제 마음에 꼭 드는 분이네요. 젊으신데 다양한 경력 경험이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셨어요. 장선희님 한 표 하셨고 주종감님은 딱 7자 하나만 올리셨네. 무슨 뜻일까요? 뭐 럭키 세븐 아니겠어? 7표 차이로 네. 이긴다 뭐 예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 뉴페이스 우리 송교 젊은 시각 대표가 쉽지 않은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준배 전 세종시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갑을이 있는데 세종시 을 지역구에 조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산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 이준배 뉴페이스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벌써요? 우리 박사님은 저한테 너무 시간을 안 주십니다. 솔직히 그 점 하나는 좀 당황스럽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뵐 수 있게끔 이게 좀 시간을 내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미고라는 우리 이 고성국 TV뿐만 아니라 보수를 지키려 애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지역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미고 뒤에 준배 씨 하나 붙여서 아미고 준배 씨 좀 꼭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굉장히 좀 레트로한데 그냥 그 삼행시로 좀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운 띄워드려야 돼요? 예, 운은 우리 송교 예. 대표. 그러면 2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준, 준비는 끝났다. 배. 배를 띄워라. 제가 바람이 혹시 안 불면 노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람이 불면 열심히 돛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폭풍이 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이 그 폭풍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사람 이준배가 우리 시민들과 국민의 품으로 다가가도록 그렇게 큰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물 좋다, 잘생겼다, 굿맨이다, 아미고 준배님 화이팅. 예, 아주 응원하는 댓글들이 뜨겁습니다. 팬클럽 만들어주세요. 아미고 준배 씨로. 네, 뉴페이스 이준배 전 세종 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